안녕하십니까. 중학교 1학년 제자 여러분. 8강 이제 1차 시기 계산을 오늘 여러분께서 강의를 들으실 건데, 원래 이제 강의가 끝나고 이제 강의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드리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출근해서 오전에 그냥 이제 먼저 찍어서 나중에 이제 단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배울 내용 이제 8강 1차 시계 계산 부분인데, 오늘 뭐 1차 시계 계산을 가르칠 생각은 없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8가지 이제 용어를 가르칠 건데요. 그 8가지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가르칠 건데, 책마다 조금 이제 내용이 달라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수학적으로 약간 디테일하지 못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저학년이고 중학생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조금 이제 수학적으로 약간 디테일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선생님이 약간 개인적인 취향을 좀 담아서 8가지 용어를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8가지 용어를 일단 받아들이기 시작할 건데, 첫 번째 받아들여야 될, 이제 배워야 될 용어가 뭐냐면 다낭식이에요. 다낭식. 근데 이 다낭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무언가 적으면 다낭식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편해요. 근데 이제 곱의 형태로 적겠다. 예를 들어 뭐 2는 뭐 2 곱하기 1이겠죠. 또는 뭐 2x, 2 곱하기 x, 뭐 2x의 제곱, 뭐 3xy, 뭐 또 3x제곱 y, 이렇게 곱의 형태로 적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낭식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제 순 떠오르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이죠. 그래서 이걸 다낭식으로 받아주시면 좋겠다 이거예요. 물론 어떤 책에서는 이걸 항으로 개념해 놓고 이제 가르치는 이제 스토리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들이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을 일단 다낭식으로 받아들이세요. 뭐 이거를 항이라고 정의해도 되는데, 근데 그러지 마시고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을 이제 다낭식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다낭식이 뭐냐 하면 뭐 2x, 2x제곱 y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면 된다가 이제 8가지 용어의 첫 번째 스토리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토리가 뭐냐면 그 다낭식 더하기 다낭식을 하겠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2x제곱 y 더하기 뭐 5xyz 이렇게 하면 다낭식 더하기 다낭식을 해서 야이를 마늘 따자를 써서 이제 다항식이라고 부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토리가 편하게 이제 되죠. 다낭식을 정의했고, 그 다낭식을 정의를 이해한 다음에 그 다낭식과 다낭식을 더해버려서 다항식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머릿속에서 불편하지 않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스토리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다낭식의 개념과 다항식의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세 번째 용어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낭식은 다항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항식은 다낭식이라고 할 수 없다. 그거를 명백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개념이 이제 작은 개념, 작은 것을 이제 큰 것이라 얘기할 수 있지만 큰 것을 작은 것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거고, 이게 어렵다면 다낭식을 제주도로 생각하고요. 다항식을 한국이라고 생각했을 때 제주도는 한국이지만 한국은 제주도가 될 수 없다.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다낭식은 다항식이 될 수 있지만 다항식은 다낭식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개의 용어 중 첫 번째 스토리 다낭식,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 그리고 다항식은 그 다낭식과 다낭식을 더해서 이루어진 식이다. 그래서 다낭식은 다항식이라고 할 수 있고 다항식은 다낭식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용어와 두 번째 용어를 좀 편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용어는 뭐냐면 이 다항식을 우리가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2x제곱 y 플러스 뭐 3y 플러스 뭐 z 플러스 7 이렇게 했으면 다항식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다항식이 있겠죠. 다항식을 예를 들어서 뭐 1학년 1반, 1학년 2반, 1학년 3반, 1학년 4반, 1학년 5반 이렇게 봤다면 이 1학년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1반, 2반, 3반, 4반, 5반을 이제 항이라고 부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항식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다항식을 항이라고 부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가 편해진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다항식을 정의해 놓고 그 다항식 더하기 다항식을 다항식이라고 얘기해 놓고 다항식을 길게 적어 놓고 그 다항식을 본 다음에 다항식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다항식을 항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스토리가 우리가 편하게 나오죠. 다항식. 두 번째 스토리가 다항식. 그리고 세 번째 스토리가 항이라는 것이 편하게 나온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건 뭐냐면 항의 차수예요, 차수. 차수는 문자가 몇 번 곱해졌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x제곱 y 이렇게 하면 x가 2번, y가 1번 곱해져서 문자가 3번 곱해졌기 때문에 3차식이고요. x세제곱 y 곱하기 z, x세제곱 yz 하면 x가 3번 곱해졌고 y가 1번 곱해졌고 z가 1번 곱해졌고 5차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네 번째 개념은 차수인데 차수라는 것은 문자가 곱해진 개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다항식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다항식을 항이라고 부르겠는데 항마다 차수가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항을 보면서 이 항이 몇 차다, 몇 차다, 몇 차다, 몇 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스토리가 항의 차수인 거예요. 그럼 다시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스토리가 다항식이고 두 번째 스토리가 다항식이고 세 번째 스토리가 그렇죠. 항이죠. 네 번째 스토리가 항의 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항의 차수를 좀 가르쳐 놓고 조금 더 좀 깊게 들어간다면 x제곱 y 3차식이에요.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x에 대해서 몇 차냐 물어보면 x만 문자로 보는 거기 때문에 2차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뭐 중학교 때 너무 디테일하게 물어보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x제곱 y인데 야 이를 가만 몇 차식이냐 물어보면 3차식인데 x에 대해서 몇 차냐 물어보면 x만 문자로 봐서 x제곱이니까 2차식이고요. y에 대해서 몇 차냐 물어보면 y만 문자로 봐서 1차식이 된다. 그 정도까지 알아주면 아주 아름다운 것 같아요. 다시 또 정리하면서 가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첫 번째 다항식, 두 번째 다항식, 세 번째 항, 네 번째 그 항마다 차수가 다르니까 항마다 문자가 곱해진 개수가 다르니까 항마다 차수를 찾아줘라 해서 항의 차수 개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번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개념이 뭐냐면 그 항의 차수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1학년 1반, 1학년 2반, 1학년 3반, 1학년 4반, 1학년 5반, 1학년 6반에 있다고 치면 그 중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녀석을 대표반으로 하겠다고 하면 항의 차수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항은 5차식이고 두 번째 항은 뭐 6차식이고 세 번째 항은 7차식이고 뭐 네 번째 항은 3차식으로 이렇게 하면 그 중에서 가장 높은 항의 차수를 가진 항이 있겠죠. 뭐 어떤 항은 7차식이다 하면 그 녀석이 가장 높은 항의 차수라면 그 녀석을 대장으로 해서 다항식의 차수라고 부르겠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다섯 번째 스토리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8가지 용어 중에서 첫 번째 다항식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항식이 뭔지 얘기하고 세 번째 항이 뭔지 얘기하고 네 번째 항의 차수가 뭔지 얘기하고 다섯 번째 다항식의 차수가 먼저 얘기할 수 있으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개수인데 이 개수라는 건 여러분들이 대수식의 세상에 와서 어떤 이제 식을 봤을 때 문자를 제외한 부분을 얘기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개수라는 말을 조금 더 깊게 얘기해 드리면 걔가 이제 이을개자를 쓰거든요. x 더하기 x 하면 2x죠. 그건 x의 두 개가 이어져서 이제 숫자 2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뭐 3x 더하기 5x는 8x 듯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이 8이라는 건 문자 x를 제외했을 때 이제 숫자거든요. x가 8번 이어져 있다. 그래서 문자를 제외한 부분을 개수라고 부르겠다는 게 여섯 번째 이제 스토리죠. 예를 들어 제가 3x제곱 y라고 하면 문자를 x제곱 y를 제외한 3이 바로 개수인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제외한 부분이 개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근데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 만약 내가 3x제곱 y에서 개수는 3인데 만약 x에 대한 개수가 무엇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그럼 이제 뭐 더 자세히 얘기하면 뭐 x제곱의 개수를 뭐 물어본다면 그 x를 빼고 3y가 개수가 되는 거예요.
특정한 문자를 지정해버리면 그 특정한 문자를 빼고 개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좀 중학교 1, 2학년이 어려울 수 있죠. 그냥 일반적으로 3, x제곱 y 하면 3이 개수다. 문자를 제외한 부분이 개수다. 요 정도 얘기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구체적으로 3x제곱 y에서 x제곱의 개수가 물어보면 3y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6가지 용어를 배우신 거를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다시 한번 또 정리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다항식의 세상을 이해하고 있으면 다항식 더하기 다항식에서 다항식의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항식 더하기 다항식의 세상을 더한 게 다항식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으면 다항식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다항식을 항이라고 부르다가 이거고 그리고 항마다 문자가 곱해진 개수가 뜨니까 그것을 각각의 항들의 항의 차수를 조사하고 가장 높은 항의 차수를 다항식의 차수로 얘기하겠고 잠깐 6번의 6번째 개념에서는 문자를 제외한 부분을 이을개자를 써서 개수라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개수는 여의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IA로 해버리면 몇 개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돼요. 그러니 이제 개수까지 공부해 놓고 상수항은 무엇일까? 상수항은 이제 말 그대로 항이잖아요. 다항식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항 중에서 다항식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항, 이 항 중에 각 다항식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다항식 이게 항이잖아요. 이 항 중에서 문자가 없이 오로지 숫자만 있는 항. 그래서 상수항이라고 부르겠다요. 숫자만 있는 항을 이 상자가 이제 항상 상자고 이제 숫자는 수숫자를 써서 항상 수만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나중에 좀 더 깊어지면 이제 변수와 이제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이는데 나중에 또 이건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그 7가지 개념을 일단 상수항까지 오신 다음에 마지막 이제 동류항이라는 개념을 배워요. 동류항이라는 거. 왜냐면 우리가 8강의 제목이 1차식의 계산이잖아요. 1차식의 계산. 마지막 8번째 개념이 이제 동류항이라는 건 뭐냐면 동류. 이제 같을 동자에 무리류자인데 무리가 이제 같다 이거예요. 그 무리가 같다는 건 뭐냐면 덜셈 뺄셈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2x 더하기 3x 하면 여러분들 5x라고 하죠. 또 2x제곱 y 더하기 3x제곱 y 하면 5x제곱 y라고 하죠. 그리고 뺄셈도 가능하겠죠. 이런 건 왜 동류항을 가리키냐면 이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 그러니까 문자와 차수가 같다는 건 2x 더하기 3x는 같은 x를 쓰고 있고 차수가 1이죠, 둘 다. 그럼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덧셈 뺄셈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류항,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예요. 살짝 물을 딱 찬 다음에 문자와 차수가 같다 이렇게 얘기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동류항은 덧셈 뺄셈이 가능한 항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 놓으시고 이 8개의 개념을 연습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겁니다. 굳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제 1차식의 계산을 배울 건데 1차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차수가 1인 이런 식으로 이게 넘어가도 되지만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배울 게 1차식의 계산이잖아요. 그러면 1차식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차수가 1인 다항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차수가 1인 다항식이다. 예를 들어서 2x 얘도 1차식이죠. 다항식은 다항식이 될 수 있으니까 2x 플러스 y 얘도 이제 1차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뭐냐면 2x든 2x 플러스 y든 2y든 자세히 얘기할게요. 2x든 2x 플러스 y든 2x 플러스 3이든 이런 것들 차수가 1인 다항식은 차수가 1인 다항식을 1차식이라고 부르겠다 이런 거예요. 이 XY는 안 돼요. 그건 2차식이니까 XY는 2차식이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얘기했고 이 분수식과 혼동하지 말아라. 분모에 문자가 있는 식. 그러니까 x분의 1. 이 나눗셈의 영역은 분수식의 세상이지 지금 하는 스토리하고는 다른 거다. 그리고 분수식은 차수를 물어보지 않는다. 요 정도 얘기를 여러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식에 여러분들의
1차식이 뭐냐 물어봤을 때 차수가 1인 다항식이다. 이렇게 해서 8가지 용어를 가르쳤지만 결국은 어떻게 뭐 9가지 용어까지 편하게 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 용량이 커가지고 아마 이제 단톡에 올릴 때 유튜브로 올려야 될 것 같고요. 인스타에 올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자, 다시 또 마지막으로 또 정리를 간단히 하면 여러분들 8개의 개념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처럼 단항식, 다항식, 그렇죠. 항의 차수, 다항식의 차수, 개수, 상수, 동류학, 1차식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선생님이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꼭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잘 얘기할 수 있는 힘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자님들 I love you. 자, 닭살 돋아서 죄송해요. 수학 듣기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